그리고 이제 리플 투자자들은 또 비중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안타까운 생각도 드는데 리플의 본질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적정 기대치를 갖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AI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최근에 또 AI가 월드코인 굉장히 많이 떡상했죠.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고,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 샘 알트만이 9,300조 원을 본인이 조달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뭔가 이 관련된 칩들을 본인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러티브들과 AI의 어떤 컨셉들이 마주치면서 이제 이렇게 된 분야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들 자체가 진짜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분야들이 딱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지금 현 시점에서는 기술력이나 이런 것도 좀 미진하지만 어쨌든 기대감이 워낙에 큰 분야이기 때문에 아마도 상승을 꾸준히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독자님들께 올 한 해 이제 비투시아 대표님께서 보실 때 안정성과 수익성을 좀 동시에 담보로 할 때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알트코인, 그리고 수익성을 더 극대화한다고 봤을 때 추천해 주실 만한 알트코인, 요거를 각각 한 많이 더 몇 가지 정도만 말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임은 못 집니다. 제 개인적인 선택인데, 개인적인 관점을 한번 공유하자면 알트코인인데, 알트코인 중에서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체인링크, 첫 번째 선택은 체인링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솔라나, 아발란체, 메이저 중에서는 그렇게 이제 제 개인적인, 모두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 그렇게 되면 좋겠고, 제 개인적인 욕심까지 얹어보다면 에이다까지 여기서 한번 살짝 끼워놓고 싶고, 한 방이 있으니까 에이다는 한번 메이저 코인 중에서는 그렇게 잡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수익성을 봤을 때 너무 막 100위권 밖으로까지는 우리가 고려를 하기엔 너무 위험하고, 우리가 100위에서 50위권 내에 있으면서 요 메이저들 외에 조금 더 수익성을 조금 더 높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관점으로 한 몇 가지만. 모험적인 공격형 코인들, 이렇게 저는 이제 분류하는데, 물론 이제 리스크가 훨씬 크죠. 폭망할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내러티브와 맞는, 일단 솔라나의 뒤를 쫓아가는 후발주자들이 좀 좋을 것 같고, 내가 제2의 솔라나야 그러는 뭐 세이라든가 수이, 토스보다는 수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똑같은데 그 만든 사람이 이제 수이 쪽에 붙었으니까 수이가 더 좋은 선택인 것 같고, 카스파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그건 참 고민이에요.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도 한번 노려볼 만한 코인이니까. 개인적으로는 셀레스티아를 좋아하고요. 모듈러 블록체인이라는 또 달콤한 약속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확고한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이 셀레스티아 같은 경우는 따라오는 브록이 있거든요. 에어드랍이라는 브록이 있기 때문에 셀레스티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에어드랍이 계속 오니까 셀레스티아를 스테이킹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막 공짜로 코인을 줍니다. 그리고 셀레스티아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레이어 2와도 깊이 연결이 돼 있고, 또 코스모스 생태계에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코인을 받아요. 그래서 함께 이제 실습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셀레스티아 스테이킹하기, 이런 것들을 이제 제 스터디 그룹에서 한번 해봤는데 쉽지 않고 어렵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스테이킹만 하면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셀레스티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게임 관련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에는 이뮤터블, 빔, AI 쪽에서는 렌더가 좋지 않을까. AI에 직접 관련된 코인들도 많이 있어요. 뭐 패치 AI라든가 싱귤러리티 넷, 이런 것들은 굉장히 모험적이기 때문에 렌더는 진짜 AI 프로젝트는 아닌데 이 그래픽 렌더링을 대여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GPU로 하는 거잖아요. 애플하고 또 파트너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다. 뭐 다른 AI 프로젝트에 비해서 막 몇 배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 정도.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뽑아주신 프로젝트들이 진짜 지금 현 시점에서 너무나 시장에 또 많은 관심들을 받고 있으면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일단 지켜봤을 때 분명히 어떤 유의미한 어떤 결과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었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이걸 지금 당장 투자하시라 이런 의미 절대 아니고, 말씀 주신 부분들이 이미 많이들 이제 회자가 되다 보니까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정되는 구간들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다가 들어가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딱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고 이제
마무리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리플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우리가 또 빼놓고 가기가 좀 서운해서 지금 리플이 다른 코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너무 퍼포먼스가 안 나오니까 이 댓글 반응도 좀 차갑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프로젝트의 어떤 본질 자체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리플 어떻게 보십니까? 리플의 퍼포먼스가 실망스럽죠. 그건 뭐 누구나 다 느끼고 있고, 리플 투자자라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기회비용 생각이 자꾸 들고, 차라리 내가 그 돈을 다른 코인에 투자했으면 훨씬 더 씁쓸해. 그리고 이제 리플 투자자들은 또 비중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안타까운 생각도 드는데, 리플의 본질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적정 기대치를 갖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다가오는 상승장, 지금 현재 사이클에서 리플에게 그렇다면 상승을 안겨줄 만한 호재거리가 뭘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단기적으로 보여지는 건 이제 소송이겠죠. 네. 일단은 소송은 리플에게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보고, 아직까지 벌써 판이 깔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벌써 확인된 내용들을 한번 눌러주는, 도장을 쾅 찍어주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맞이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소송 승리를 가지고 우리가 기대하는 떡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 소송 승리 하나로? 그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소송이 거의 일방적인 승리로 결과가 나왔는데, 뭐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니다, 이건 모두가 원하던 결과입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벌금을 내든 말든 그건 상관없고, XRP 자체만 오케이 해주면 우리는 그냥 파티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2차 거래도 오케이. 기관들한테 판 거 그것만 너네 벌금 내고 끝. 이 정도면 뭐 일방적인 승리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움직임은 이게 아닌데. 아니, 소송 좋게 나오면 그동안 그 눌려 있었던 지난 막 3년의 서러움을 말끔하게 씻어줄 줄 알았거든요. 그냥 눈물 흘리면서 다들 그냥 샴페인 터뜨릴 줄 알았는데,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야, 이거 저도 흥분해갖고 그때 막 제가 흥분해갖고, 여러분 리플이 승리했습니다 막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이게 뭐지? 리또속이야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도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게 이제 그때 이제 느낌이 드는 게, 시장의 기대가 소송 하나만으로는, 왜냐하면 그 소송 결과가, 소송 걸리고 뭐 바로 몇 달 후에 마무리가 싹 돼버렸으면 리플 빠졌던 거 바로 회복되면서 원위치로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과연 리플이 이번 소송에서 완전히 마무리를 깔끔하게 짓고 승리를 한다고 해서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건 좀 어렵다고 봐요. 2020년에 소송 당하고 나서 리플이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물론 ODL 파트너도 만들고 뭘 했지만 소송에 신경 쓰느라고 할 일을 못했어요. 그동안에 다른 친구들은 막 날아가고 새로운 거 만들고 초당 뭐 몇백만 트랜잭션을 얘기하고, 그리고 또 송금 쪽에 대해서도 JP 모건이 뭐 들고 와서 뭐라고 그러고, 또 스위프트도 야 우리 체인리ンク이리 와봐, 그리고 이제 어깨동무하면서 야 우리도 뭐 이렇게 돈 보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리플이 소외감이 드는 거죠. 이제 이거 나만 대안인 줄 알았는데, 얘네들이 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지네끼리 해버리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소송 결과 하나만 가지고는 이거 우리가 기대하는 떡상은 어렵고, 그렇다면 뭐가 돼야 될까? 지금 리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업 확장입니다. 사업 확장을 해야 되는데, 사업 확장이라면 지금 ODA를 더 확장해서 이게 표준이 돼야 되고, 너도 나도 지금은 남미하고 아시아 쪽에서만 지금 활발한데 이걸 전 세계적으로 확장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 로비도 해야 되고 만날 사람 만나고 제도화적인 그런 틀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고, 이제 아직 그게 결국 소송과도 연결이 되긴 하지만 미국에서 지금 아직도 찬밥입니다.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됐는데 리플하고 뭐 해서 할 수가 없고, 아직 IPO 나가기도 버겁고, 그래서 소송이 일단 빨리 마무리되고, 미국에서 좀 자리를 잡아서 기관들하고 좀 파트너십 갖고 사업 확장을 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보고,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뉴스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이 스탠다드 커스터디 서비스 회사를 인수합병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회사가 몇 개 안 되는 뉴욕주의 비트 라이센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따기가 너무 어려워요.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줄 서서 기다리는데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더 해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걸 따려면 안 되는데,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라이센스가 없으면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인수를 했다.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럼 소송 마무리가 되면 다른 기관들이 이제 리플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전화를 하면 우리 라이센스 있어. 라이센스가 있으면 어떤 규제 이런 데서 자유롭고 마음 편안하게 돈을 주거니 받거니 옮길 수 있으니까. 뉴욕에서 특히. 그렇게 된다면 새로운 판이 깔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업 확장의 틀이다. 그건. 그거 파트너십하고 인수합병했다고 벌써 해결해낼 문제가 아니고 이제 틀이 깔렸으니까 이제부터 영업을 해서 리플의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미국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송금을 해보고 그리고 그런 결과물이 JP모건이 보내는 것보다 이게 훨씬 안정적이고 JP모건은 이 틀 안에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공개도 안 됐는데 리플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거네. 외국으로도 보낼 수 있고 미국에서 아시아로 남미로 다 보내네. 이런 실질적인 그 리플만의 장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부각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까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확장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리플의 또 가장 큰 또 하나의 영역이 CBDC 서비스인데 CBDC 들어오면 이제 컨설팅 해주면서 옛날에는 가서 이렇게 해주다가 이제는 아예 패키지를 만들어서 원하는 대로 맞춤형으로 탁탁탁 만들어주는데 이 리플의 CBDC 서비스가 XRP 레저의 프라이빗 버전입니다. 그러면 이 CBDC를 너도 나도 많이 사용하면 결국은 이 CBDC끼리 연결이 될 때 브리지 통화가 필요해요. 이 중국의 CBDC하고 저기 아프리카의 CBDC하고 남미의 CBDC가 연결이 되려면 이 남미의 페소가 이쪽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브리지를 통해서 가야 되니까 그때 XRP가 빛을 발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1, 2년 안에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근데. 그러니까 이게 기반이 딱 지금 준비가 된 상태니까 이제 본격적인 사업 궤도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일이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치를 XRP 투자자들은 조금 더 길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 타임 프레임을. 올해는 소송 승리로 예전에 잃어버린 거 부분 회수하고 그리고 이제 소송이 끝났으니까 이 아까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사업 영역 확장 기본적인 판을 까는 것 정도로만 어느 정도 이해해주고 그리고 폭발력 있는 떡상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비트코인 떡상할 때 쫓아가는 것 정도로만 지금은 리플만 혼자 달려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또 하나가 또 궁금한 부분이 지금 이 리플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어쨌든 본인들이 영유하고자 하는 그 사업 영역을 잘 구축하는 게 근본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발전하는 거고 가치가 상승하는 건데 또 최근에 좀 이제 회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XRPL의 이 EVM 사이드 체인이 이제 이더리움과 이제 연동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그래서 이 XRPL의 어떤 생태계 확장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 성장의 어떤 유의미한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올 만한 촉매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조금 미비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전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의 오디널이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보다 이더리움에서 발행하는 NFT보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제한적인 겁니다. 그래서 XRP에서 한다면 XRP 레저 기반이라면 일단 한 달이 건너서 레이어 2로 그걸 구현을 하고 연결하고 이런 부분에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마치 비트코인의 오디널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부분적인 이것도 할 수 있다. 다른 옵션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게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그냥 거품에 불과하다. 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리플이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들의 중심을 잡지 않고 다른 분야들을 이렇게 넘본다고 해도 사실은 그 이상의 유의미한 성과를 낸다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경쟁 레이어 1들이나 레이어 2들이 워낙에 또 쟁쟁하기 때문에 이거를 뚫고 이제 올라가서 개발자들의 어떤 사랑을 받고 여기서 유의미한 생태계들을 만들어낸다는 거는 결국 이 역시도 어떤 불확실성들이 굉장히 많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이제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영역들을 확장해 나가는 부분들이니까 한번 좀 지켜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비투시아 대표님께 1억이 있으시다면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작년에도 1억 주셨는데. 나 1억. 진짜 드리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다른 선택일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뭐 이번에는 1억 공짜로 주셨으니까 그냥 비트 이더 빼고 화끈하게. 좋습니다. 너무. 아니야, 비트 이더는 벌써 갖고 있다는 거. 네, 이미 가지고 있다는 전제로. 네. 제가 비트 얘기하고 이더 하면 그냥 재미없잖아요. 그런 얘기는 벌써. 그거 가정하고
가정하고 네. 벌써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인과 이제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안정적인 선택을 해야 되니까 메이저 코인 중에 체인링크, 아발란체, 솔라나, 에이다 이렇게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 넣었는데 비중을 체인링크에 제일 무게를 좀 두고 싶어요. 비트코인의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것처럼 알트코인 중에서는 체인링크가 이번에는 벌써 좀 많이 오른 감도 있긴 하지만 뭐 어차피 10배를 바라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지금 한 두세 배만 서너 배, 5배만 올라도 해피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그 정도 선택을 해주고 다른 코인으로 조금 더 공격적인 선택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그리고 게임 아까 말씀드린 이뮤터블하고 빔 좋은 것 같고요. 그렇게 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는 좀 많이 담았으니까 이런 공격적인 코인들은 조금 무게를 줄여서 팍팍팍 날아가면 오케이 셀레스티아도 오케이 인젝티브도 살짝 한번 담아보고 싶은데 인젝티브는 좀 너무 올랐으니까 지금 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금이 아니고 그냥 20% 이상 떨어졌을 때 분명히 기회는 옵니다. 기회 안 오면 말고 안 사요 그냥. 맞습니다. 그리고 AI 코인 같은 경우는 렌더가 좋은데 아카시라는 똑같은 걸 하는 게 있어서 그거랑 한번 반반 담아보고 그리고 세이, 카스파, 수이 이 친구들은 조금만 담아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보는 코인 중에서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디핀이라든가 소셜 코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약속이거든요. 약속 아직은 약속도 또 뭐 올라가면 얼른 치고 빠져야 되는 그런 용도로 그런 코인 뭐 디소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디센트럴라 그게 어마어마하게 돈이 투자됐거든요. 근데 거래되는 데가 없어요. 거래되는 데가 코인베이스밖에 없습니다. 몇 군데 안 돼요. 몇 군데 있긴 한데. 예. 그래서 딴 데 상장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제 저도 그걸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담아보고 싶고 그 정도?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 주신 부분에서 어쨌든 알트코인들도 비중을 서로 다 다르게 해서 안정성을 고려해서 더 많이 가지고 가야 될 물량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공격적인 투자들 할 때는 소량의 코인들, 소량의 물량으로 접근을 해보는 건데 결국 이런 코인들은 소량을 넣더라도 워낙에 상승률이 가파를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굉장히 큰 상승을 할 수 있어서 시드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알트코인 투자에서 시드를 너무 어딘가에 몰빵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 중요하고 두 번째는 시점적으로 지금 이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거 그래서 조정이 적어도 10에서 20% 정도 유의미하게 나야 되는데 실제로 비트코인이 한 5% 떨어지면 알트코인 20%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해서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 조정도 같이 보시면서 어떤 이평선도 같이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이런 코인들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은 빠르게 수익 실현도 하면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 좋다라고 비트저와 대표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채널 구독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2022년의 하락장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박 작가님 구독자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의 코인 투자자들이 2021년에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내신 분들인데 이 시간 본인을 좀 칭찬해 주면 어떨까? 참 잘했다. 힘든 시간 잘 버텼다. 사실 우리가 힘든 시간을 지나왔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때 힘든 시간 안 지나가고 지금 새로 진입하는 사람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하락장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습니다. 본인들은 못 느끼고 계세요. 힘든 시간에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그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고 또 어떠한 코인을 접근할 때 좀 더 이제는 성숙적인 모습으로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관점을 누군가가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 어느 정도는 이제 걸러드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함도 생겼으리라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많은 것들이 헛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막상 또 분위기가 긴박해지면 또 분위기에 휩쓸려서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3년을 기다렸는데 앞으로 1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너무 조급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다야? 이런다든가 아유 20% 떡락했어요. 우리가 더 큰 폭락도 경험을 했는데 이 정도에 흔들리지 말고 3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1년을 더 못 기다릴까? 1년 안에는 꼭 유의미한 결과물이 보여질 거라고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그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어차피 확률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 방향은
우리 박 작가님께서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주고 이런 걸 알려주시니까 그런 걸 기반으로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박 작가님의 선택 그리고 비투셔의 선택이 여러분들의 선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본인 상황에 맞는 그런 선택을 꼭 하시면 나중에 먼 훗날 돌아봤을 때 그때 참 잘했다. 다시 한번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려보고요. 모두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진짜 제가 이게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왜 비투슈아 대표님 채널이 이제 곧 30만을 눈앞에 두고 있는지를 잘 알 것 같아요. 정말로 이 구독자님들과 투자자분들께 진짜 필요한 이야기들을 진짜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정말 이 코인 선택부터 투자에 대한 지침들과 시장의 상황들까지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대표님 앞으로도 좀 자주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4월 달에 한국에 오시면은 저희 꼭 뵙고 한번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긴 시간 또 유익한 인사이트들 가득가득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LA의 비투시아님과 함께 토크라운지 진행해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더 반가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